정치톡 시작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은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꼭 이틀 만이죠. 지난 20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후보를 공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지 꼭 이틀 만에 자신의 말을 정면으로 뒤집은 겁니다. 혹시 실망하셨습니까? 아니면 또 혹시 이재명 지사가 정말 바른 말을 했고 그 소신을 지킬 거라고 믿으셨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후보 공천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을 듣고 제 주위에서도 이번에는 이재명을 다르게 봤다, 정말 평가할 만하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웃는 게 아니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웃는 김에 제가 우스개 전망 한번 해볼까요?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재명 지사는 또 말을 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또 상황이 바뀌면 부산시장은 몰라도 서울시장 후보만은 공천하자, 이렇게 말이죠. 단 이번에 경험하셨으니까 그때는 이 지사 말을 믿지도 마시고 또 실망하실까봐 일찍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상황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단 민주당은 후보 공천을 강행할 거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잠시라도 이번에 이 지사 말에 혹했던 건 공천하지 말자는 이재명의 말이 매력적이었기 때문인데요. 이렇습니다. 정치인은 신의가 중요하다. 장사꾼도 신의를 위해 손해를 감수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쟁이가 된다. 간결한 메시지죠. 이재명의 이 말이 나오자 사이다 발언이다, 이재명 대망론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재명도 자신의 말을 뒤집는 데는 간결하지도 못했고 후텁지근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였지 무공천 주장한 건 아니다. 현실적으로 약속을 어겨야 한다면 형식적인 원칙에만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또 부산시장과 달리 서울시장은 성추행 의혹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해도 자신의 말이 쪽팔리고 말이 안 되는지 이제 DJ까지 동원해 양념을 칩니다. DJ가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을 가져야 한다, 정치인은, 이런 말을 했죠. 그 말이 이런 의미 아니냐, 현실적으로 바꾸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런 변명인데 이재명 지사에게 제가 알려줄 게 있네요. DJ는 이 말 말고도 나는 평생 거짓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재명 지사는 알 거라고 보는데 앞으로 참고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후보 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민주당의 당규가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진 것인지를 물어서 이번 참에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이게 후보를 공천하겠다는 요즘 민주당의 주장이 얼마나 뻔뻔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2015년 2월의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민주당 대표로 취임합니다. 문재인 대표는 다시 한번 대권 도전 각오를 다지면서 당 혁신을 강조합니다. 그때 등장한 당 혁신 방안이 바로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방안입니다. 당헌 96조 2항입니다.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선을 실시할 경우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겁니다. 이 비슷한 규정이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부정부패로만 사유를 한정하고 후보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고만 했습니다. 이걸 중대한 잘못까지 범위를 넓히고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못 박은 겁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표는 책임 정당을 위한 과감한 혁신이라고 홍보하고 당시 새누리당을 압박했습니다. 조국의 적은 조국이란 말이 있죠. 이제 이 당규가 민주당의 발목을 잡은 셈입니다. 이재명이 사이다 발언으로 재미를 보다 이틀 만에 뒤집은 배경에 어떤 압력을 받았는지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요즘 민주당에서 너무 흔한 일이어서 말이죠. 제 관심은
이해찬 대표가 이재명 발언 이후에는 또 전가에 보도처럼 휘둘러온 함구령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는데 불필요한 논쟁을 왜 불러일으키냐는 거죠. 그런데 이 대표는 이재명 이전에 당대표 후보를 비롯한 많은 인사들이 후보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는 침묵하고 외면했었죠. 결국 후보를 내야 한다는 쪽의 논란은 일찍부터 필요하지만 공천하지 말자는 주장은 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에 있어 혼선을 빚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집값 폭등을 비롯한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겁니다.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여론이나 선거에 대비하는 데는 민주당은 군사 작전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집값 폭등을 수도 이전 논란으로 덮으려는 것처럼 내년 재보궐선거 대응도 일사불란합니다. 오거돈 박원순 성추행 의혹에서 대한 대처에서 드러나고 있죠. 오거돈 부산시장은 사퇴했지만 재판에 따라 성추행이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시장만은 성추행 의혹을 논란거리로 남겨두자는 겁니다. 최소한 당선 가능성이 부족한 부산시장은 몰라도 서울시장 후보 공천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게다가 경기지사에 이어 경남지사 선거를 다시 하는 경우는 피해보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김경수 지사의 재판은 취임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2심 중입니다. 이러다간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공직자가 선거에 당선된 뒤 임기를 다 채우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측이 2차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성추행이 가능하도록 방조한 서울시, 피해자에 대한 극심한 2차 피해, 피해자의 경찰 고소 사실을 박원순이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박원순의 휴대폰이나 서울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잇따라 기각됐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내년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 후보를 직접 내든지 아니면 위성정당을 통하든지 그도 아니면 무소속이지만 사실상 민주당 후보인 것처럼 내는 방안을 강행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거짓말과 꼼수, 조작이 난무할 겁니다. 또 그럴듯한 위장과 변명이 홍수처럼 쏟아질 겁니다. 이재명이 지옥에서 살아온 탓에 흥분해서인지 한번 폼 잡고 해본 말에 너무 감동하지도 마시고 또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말 바꾼다고 너무 열받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재명만 탓할 일도 아니고 또 짜증나긴 하지만 유권자의 책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정치톡 마칩니다.